인공지능 전쟁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도 끝난 거 아닌가, 개발자 그만두길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챗GPT 다 아시죠?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 일종의 데브데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행사를 치렀어요. 개발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유튜버니까 약간의 어그로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단순하게는 뭐 GPT 모델이 좀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뭐 너무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 한 분이 게스트로 나왔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세계 최대의 IT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였고요. 뭐 이 정도 하지 뭐. 예.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GPTs라는 게 발표가 됐다라는 건데요. 아니, 챗GPT 알겠는데 GPTs는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챗GPT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워런 버핏 챗봇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챗GPT랑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 챗봇은 워런 버핏이 강연했던 내용들 다 알고 있고 워런 버핏이 쓴 글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면 마치 워런 버핏이 대답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챗봇한테 물어보면 장기 투자, 가치 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답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롬바론 봇한테 물어보면 테슬라, 스페이스X 얘기만 하고, 뭐 로버트 기요사키 챗봇이 있어. 그러면 맨날 대폭락이 온다고만 얘기를 하고, 김단태보다한테 물어보면 나는 뭐 새벽의 남자고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특성을 가진 챗봇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IT 쪽에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챗봇 나 되게 많이 봤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게 기존과 다른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핵심은, 오늘 발표된 GPTs는 기존에 알려진 챗봇과 다른 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핵심은 코딩을 거의 몰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공개 과정이 아주 손쉽다. 그래서 일반 유저들도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핵심은 수익화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기존의 인공지능 생태계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이게 포인트인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코딩을 거의 몰라도 만들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아예 데모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픈 AI에서 보여줬던 데모인데, 원래 이런 류의 챗봇,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의 챗봇 뭐 이런 거 만들 때 개발자들이 코딩을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인공지능에 기반한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 코딩 과정이 자연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데모를 하는데요. 어떤 데모를 하냐면, 스타트업 대표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언하는 챗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자연어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샘 알트만이 자신이 했던 스타트업 강의 대본을 업로드를 한다고 하고 그 내용을 챗봇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자기가 한 강의를 텍스트 파일로 해서 그냥 업로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업로드를 했는데, 그러니까 챗봇이 개발이 끝났네. 정말 단 한 30초 만에 새로운 챗봇의 개발이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챗봇과 대화를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봐야 하는 세 가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샘 알트먼이 대답하듯이 그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초기 직원은 스마트해야 되고 gets things done, 무조건 일을 완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cultural fit 해서 문화적으로도 맞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발 과정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야, 이 개발자들 짐 싸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자연어로 다 코딩이 되고 예외 처리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하나도 없고, 그냥 조금 텍스트 파일 던져주고 너는 어떤 캐릭터야? 이렇게 설정만 딱 해주면 챗봇이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김단태 챗봇도 제가 보기에 1분 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했던 유튜브 스크립트들 다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던지기만 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핵심 두 번째는 공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였죠.
근데 기존에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챗봇이랑 뭐가 다르냐? 원래 공개를 하려고 하면 막 웹사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웹사이트를 만들면 별도로 뒤에서 클라우드 단에서 막 관리를 해야 되고 별도로 뭐 도메인도 사야 되고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게 사실 뒷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뒤에서 웹 서비스라는 서버를 띄워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오픈 AI에서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릭 몇 번이면 바로 나만의 웹사이트, 나만의 챗봇 한 번에 만들어서 우리 옆집에 있는 친구,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와, 여기서 또 세 번째 핵심에서도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GPT 스토어라는 게 있고 이 GPT 스토어에 업로드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벌 수 있게 해줍니다. 당장 나온 건 아니고 11월 말쯤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화면을 조금 자세히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바로 또 앱스토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 one more thing 수준인데 그냥 챗봇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지 않나. 물론 이건 에이전트 기반, 그러니까 대화형 기반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나만의 웹사이트까지도 만들 수 있다. 나만의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데모를 보여줬어요.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데모로 보여줬는데 여기선 이제 Wanderlust라고 해서 이거 가상의 서비스죠. 여행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챗봇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있는 챗봇에게 Let's go to Paris, 파리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게 웹사이트 화면인데요. 오른쪽에 있던 지도가 파리의 지도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파리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뿅 바뀌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챗봇이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도와도 소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파리에서 할 일 10가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왼쪽에 이렇게 텍스트로도 10가지 리스트업을 해주면서 또 그 10가지가 위치가 어딘지 지도에 표시까지 돼요. 뿐만 아니라 항공권 PDF 파일, 그거를 이제 PDF 파일을 드래그 드랍을 하면은 바로 그게 어떤 항공권인지 알아먹어요. 그 PDF를 읽고 해석하는 기능 자체는 대부분 GPT 단에서 AI가 만든 플랫폼에서 다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GPT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웹사이트 혹은 웹 서비스 아니면 앱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제 개발자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발자 그만두길 잘했다. 저는 진짜 한 1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시대 와도 개발자들 필요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이거 진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어떤 개발의 디테일함을 알 필요가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자꾸 저는 이 그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이 짐 싸고 가는 모습인데 참고로 이거조차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방금 제가 그냥 달리3한테 시켜서 그린 그림이고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느낀 점이 노코드의 전성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요즘에 이제 노코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딩 없이 서비스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붐이 일고 있는데 인공지능 특히 이 오픈 AI에서 만든 서비스가 노코드에 완전 부스터를 달아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역시 자네야. 오픈 AI 인공지능 생태계를 완전히 주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저도 어쨌든 원래 전직 개발자고 이쪽 업계가 흥미로워서 새로 나온 서비스들을 봤는데 제 마음을 움직인 게 없어서 사실 영상에 안 올렸거든요. 근데 오픈 AI가 완전히 그걸 깨버리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픈 AI가 오늘 발표한 GPT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시대를 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명색이 주식 유튜버니까 주식시장 반응을 봐야 되는데 주식시장의 반응은 살짝 냉담했어요. 물론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 자체에 우리가 주가를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상장이니까 물론 뭐 비상장 자체의 밸류에이션도 있지만 당장의 반응은 오픈 AI의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보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뭔가 찔끔 움직이다 말았다. 물론 이제 이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GPT 스토어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느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물론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급히 만든 거기 때문에 디테일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너무 틀린 얘기가 있으면 고정 댓글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주식시장 혹은 테크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